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의 전략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를 장악하려면 협상을 장악하라. 1. 당신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라. 협상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제일 원칙은 갈등과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당신의 협상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 도전적 목표와 높은 기대치를 세워라. 협상 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은 당신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한다. 아울러 협상 목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상대방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권위 있는 기준과 규범을 준비하라. 상대방이 인정하는 권위 있는 기준과 합리적인 논리의 기대는 당신의 주장은 힘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당신의 요구가 상대방의 능력과 관심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당신이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을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4.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 인간관계는 협상가로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접촉하고 신뢰를 구축하되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5. 상대방의 숨은 이해 관심사를 파악하라.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에 동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통의 이해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들이 반대할 만한 이유를 생각하라. 훌륭한 협상가는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다. 6. 협상의 히든카드를 더 많이 보유하라.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을수록 좋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자산을 통제하거나 연합전선을 형성하거나 협상이 실패로 끝났을 때 상대방이 체면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상대방의 상황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라. 일부 협상의 기본 원칙. 1. 당신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라. 2. 도전적 목표와 높은 기대치를 수립하라. 3. 권위 있는 기준과 규범을 준비하라. 4.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 5. 상대방의 숨은 이해 관심사를 파악하라. 6.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여라. 2부 협상의 과정과 전략. 7. 협상 전략의 준비. 8. 정보 교환 전략. 9. 최초 제안과 양보 전략. 10. 협상 종결과 이행 약속. 11. 영혼을 팔지 않고 악마와 협상하기. 12. 효과적 협상가가 되려면. 1부 협상의 기본 원칙. 1. 당신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라. 협상은 신중하면서 협력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로 진행되며 공통적으로 준비 단계, 정보 교환 단계, 명확한 거래 단계, 약속 이행 단계라는 뚜렷한 4단계를 따른다. 5가지 기본 협상 스타일. 1. 경쟁 유형. 2. 문제 해결 유형. 3. 타협 유형. 4. 수용 유형. 5. 회피 유형. 당신이 파악한 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여라. 상대방을 당신의 스타일로 바꾸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최고 협상 전문가들은 협상 스타일이나 IQ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협상의 결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태도 4가지를 꼽는다. 1. 자발적 준비성. 2. 높은 기대치. 3.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인내심. 4. 개인적 진실성. 1. 도전적 목표와 높은 기대치를 수립하라. 높은 성취는 높은 목표에서 나온다. 나는 언제나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높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목표 수립 절차. 1.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 다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을 기억하라. 2. 낙관적인 그러나 정당한 목표를 세워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표를 낮게 세운다. 목표를 낮게 세우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고 최저 한도선을 이루는 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3.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알아보겠다. 같은 협상 목표는 경계하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 후회를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은 심리적인 자기 방어 수단이다. 4. 목표에 전념하라. 당신의 목표를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그 목표에 대해 논의하라. 5. 당신의 목표를 협상의 끝까지 가지고 가라. 3.
권위 있는 기준과 규범을 준비하라. 현명하게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반대자에게 자신이 그들의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에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하나는 보기에 좋은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이유다. 규범적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체크리스트.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규범을 조사하고 상대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기준을 찾아내라. 지지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라. 상대방이 펼칠 주장과 논리를 예상해보라. 협상의 주제 설정을 잘하고 또한 상대방의 협상 주제를 예측하라.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동조해줄 수 있는 청중 앞에서 당신의 주장을 펴는 방법도 고려하라. 4.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 당신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한다면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최소한 90%는 그렇다. 당신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좋은 인상을 남겨라. 관계적 요소에 관한 체크리스트.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접촉하고 신뢰를 구축하라. 단계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호의를 보여 혹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양보를 해서 업무 관계를 형성하라. 상호성과 관계의 덫을 피하라. 너무 빨리 믿지 말고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말고 개인적인 우정과 비즈니스를 혼동하지 마라. 언제나 상호성의 원칙을 따르라. 믿음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 당신에게 공정한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대하라. 당신에게 공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알려라. 5. 상대방의 숨은 이해 관심사를 파악하라.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양주 맥주업자, 제과점 주인이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유능한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안다.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후에는 가능한 한 반대 이유를 없애기 위해 상대방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상대방의 목표를 찾아라.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명확히 찾아낸다면 당신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안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숙련된 협상가의 협상 준비와 계획. 숙련된 협상가일수록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개발하고 공통의 배경과 이해 관심사를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6.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여라. 협상에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이유 하나하나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레버리지다. 친절한 말만 갖기보다 친절한 말과 함께 총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합의에 이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 조건대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협상이 깨지면 상대방에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상대방이 손해라는 사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있는지 따져본다. 사람들은 위협 레버리지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동일한 크기의 이득보다는 잠재적인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레버리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거래가 깨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를 입는가?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당신은 당신의 대안을 향상시키거나 상대방의 대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가?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결과에 우호적인 규범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연합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가? 2부. 협상의 과정과 전략. 7. 협상 전략의 준비. 아무리 어려운 협상이라 해도 씨를 뿌리자마자 거둘 수는 없으며 점차 익어가도록 해야 한다. 질긴 고기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식사 협상. 프랭클린은 재능이 많았지만 특히 빈틈없는 협상가로 유명하다. 1722년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결한 야채에 관한 협상도 한 예다. 16살 청년이 된 프랭클린은 채식주의에 관한 책을 읽다가
건강상의 이점과 채식주의 철학에 매료되어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이내 제임스 형이 나에게 주는 돈에서 또반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 나는 책을 더 살 수 있었다. 게다가 또 다른 이득도 있었는데 제임스 형과 다른 도제들이 식사하러 인쇄소를 나가는 동안 나는 혼자 그곳에 남아 빨리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프랭클린은 채식 원칙을 고집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8. 정보 교환 전략. 상대방의 논점을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타진해보는 편이 더 좋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말 많은 수다쟁이 협상가가 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라. 협상에서 정보 교환 단계의 최고 연습 과제는 먼저 묻고 나중에 밝혀라 하는 것이다. 말이 많은 수다쟁이 협상가는 거꾸로 한다. 숙련된 협상가는 평균 수준의 협상가와 달리 어떤 행동을 더하는가? 첫째, 숙련된 협상가는 평균 수준의 협상가보다 질문을 2배나 더 많이 던진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셋째, 그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상대방이 대답하는 모든 말을 경청한다. 질문을 잘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대답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정보의 흐름에서 분명히 유리하다. 말을 적게 하면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라. 먼저 묻고 나중에 밝혀라. 만약 당신이 아주 경험 많은 협상가가 아니라면 허세를 부려 상대를 속이는 전략 따위는 쓰지 말고 대신 이 거래가 무산되면 그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가능한 모든 동전을 다 짜내려 하지 않고 서로 공평하게 대접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그렇게 대접하려 할 것이다. 정보 교환 전략에 대한 체크리스트.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 이해 관심사, 이슈 인식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라. 먼저 면밀히 조사한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당신의 레버리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라. 9. 최초 제안과 양보 전략. 상호 양보 없이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1. 내가 먼저 제안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절대 먼저 제안하지 말라고 한다. 상대 협상가가 먼저 가격을 부르도록 만들어라. 상대방이 공정하고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면 당신은 언제나 수정할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자들이 닭과 조정 효과라고 부르는 기이한 심리 현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협상의 초기 시작점에서 높거나 낮은 숫자를 들은 사람들은 이 숫자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기대를 초기 숫자의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우리의 사업가 친구는 협상 상대방의 기대를 낮추는 효과와 다제 효과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심하라. 입찰하기 전, 곧 값을 제시하기 전에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의 정보보다 좋다고 생각한다면 마음껏 먼저 제안하라. 만약 당신의 정보에 대한 확신이 덜 든다면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게 하라. 10. 협상 종결과 이행 약속. 모든 거래를 마무리할 때는 깔끔하고 명백하게 하라. 그래야 뒷말이 없다.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가다. 합의에 만족하지 마라. 이행 약속을 확보하라. 모든 협상의 목표는 단지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행 약속까지 확보하는 것이다. 11. 영혼을 팔지 않고 악마와 협상하기.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나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만 카드패를 떼는 일은 내가 한다. 협상 윤리의 관점 3가지. 첫째, 포카주의자의 협상은 게임이다. 둘째, 이상주의자의 손해가 날지라도 올바른 일을 하라. 셋째, 실용주의자의 자기가 한 만큼 받는다.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협상에 관해 믿고 있는 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술 5가지. 1. 경계선을 벗어난 질문임을 선언하라. 2. 다른 질문에 대답하라.
3. 질문을 회피하라. 4. 당신이 질문을 던져라. 5. 대화의 주제를 바꿔라. 협상 윤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협상 윤리의 3가지 관점 중 당신의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라. 거래 상황에서 상대방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당신이 가진 가능한 모든 관계를 활용하라. 조사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하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잠시 멈춰라.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대신 당신이 진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12. 결론. 효과적 협상가가 되려면 너무 달아서 당신을 다 먹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너무 써서 당신을 뱉어내지 않도록 하라.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팔아서 살아간다. 유능한 협상가가 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자발적 준비성. 2. 높은 기대치. 3.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인내심. 4. 개인적 진실성. 이것은 최고 협상가들의 최고 관행. 당신이 어떤 협상 상황에 처하든 협상 결과를 향상시켜준다. 협력적인 협상가를 위한 7가지 도구. 1. 당신의 최저 하한선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라. 당신의 목표를 준비하고 높은 기대치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기대치를 다시 정리해보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라. 이 협상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 만일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하라. 언제나 대안은 있는 것이다.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내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라. 당신은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3. 대리인을 구해 협상 업무를 위임하라. 4.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무언가를 위해 협상하라. 당신을 위해 협상하지 마라. 잠시 멈추어 서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목적을 생각하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직원, 심지어 훗날 은퇴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라. 오청중을 만들어라. 누군가에게 당신이 협상한다는 것을 말하라. 당신의 협상 목표와 협상 진행 계획을 설명하라. 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를 그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라. 6. 나는 이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라. 연구 결과를 보면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명시한 문장으로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대답한다고 한다. 7. 협상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행 약속까지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신뢰하지 마라. 경쟁적인 협상가를 위한 7가지 도구. 1. 단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승리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2.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라. 3. 반드시 기준에 의존하라. 4. 관계 매니저를 고용하라. 5. 치밀하고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대응하라. 6. 당신이 협상할 수 있을 때는 값을 깎으려고 흥정하지 마라. 7. 상대방을 항상 인정해 주어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어라. 나는 탁월한 협상이란 10%의 기술과 90%의 태도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협상 태도를 갖추기 위해 당신은 위에 언급한 3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현실성, 지적 능력, 자존심이 그것이다. 협상 과정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명하게 협상하라.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정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수집한 정보를 잘 활용해 지적으로 협상하라. 협상 상황과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춘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모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은 없다.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협상을 계획하기 위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라. 자존심을 가지고 고귀한 길로 가라. 자존심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성공에 대한 의지도 잃고 말 것이다. 협상에서 고결한 도덕성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 협상의 전략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